이희성 멘토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1월 네, 첫 안녕하세요. 거래일입니다. 이제 11월과 12월 두 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네. 시장의 전반적인 추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석을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가 이제 10월 말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최저점을 갱신을 했고요. 2000선이 이제 깨지고 1985포인트를 최저점으로 이제 하였는데 이제 이 거래일 이상 이제 지금 상승의 폭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출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양시장 모두 좀 빨간불을 켜면서 좀 상승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을 좀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제 초에 9월 말이었죠. 9월 말에 2,300포인트대였던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 10월 달에 이제 2,000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 코스피는 13%,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20%가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장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2,030선을 다시 이제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은 2,040선 이상까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지수들도 함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의 반등은 그렇게 크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장의 이제 매매 현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거래소와 그리고 코스닥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각각 3천억 원과 2천억 원 가까이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그런 계속해서 투자 매도 현상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짐작하게 해주는 그러한 또 하나의 지표로서 이제 활용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전에 2011년도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했던 이제 굉장히 급락장이 한 달 정도 이제 이어졌던 급락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거의 한 5거래일에서 9거래일 정도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매도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조 5천억 원에서 2조 가까이에 되는 그런 금액들을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말고 이제 이거를 전에 이제 살펴보게 되면 개인 투자들이 그동안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니까 그동안 매수했던 물량들을 다시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꾸준하게 이제는 더 이상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파는 부분들보다는 이제는 정말 희망을 좀 갖기가 어렵다 혹은 내가 이제 신용미수를 통해서 매수를 했을 때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반대 매매가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이제 금액이 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바닥이라고 좀 정지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량 중에서 만약에 이게 펀더멘털적으로 있어서 4분기와 그리고 내년에 있어서 좀 상승을 좀 바라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을 좀 매도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무역 전쟁이 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이제 국민연금에서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지수를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이슈로 돋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있어서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경상수지 흑자라던가 그리고 대내 무역 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성을 갖고 있다, 견고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2,000선이 무너짐에 따라서 이제 금융회의가 이뤄지게 되고 정부가 5천억 원 규모의 증시 안정자금을 내놓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5천억 원 자금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셔도 알겠지만 개인들이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금액 부분도 사실 하루에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기관 같은 데서 이 정도의 자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증시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충분한 금액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올 한 해에 있어서의
주식 수익률 같은 국내 주식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주식에 대한 비중들을 좀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좀 발표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비중 축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 수정을 해 나가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큰 자금을 좀 내긴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어느 정도 좀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 나가면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사실 올해 우리 증시에 정말 과대한 낙폭을 유인했잖아요. 네. 이 무역 분쟁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올 연초부터 그런 시그널이 막 존재했고 6월 달에 있어서도 또 큰 폭으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엊그저께 연설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 11월 6일에 앞두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이제 공화당의 어떤 이사를 이어가고 있는 한편에 앞으로 중국과에 있어서의 합의를 좀 진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11월 말에 있을 정상회담을 좀 앞두고 그러한 그 회담이 좀 오갈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이 아직 협상 준비가 안 됐다.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미국은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또 한 번 얘기를 했던 것이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이번에 협상을 이루지 못한다라면, 그러니까 11월 말에 혹은 12월 초에 협상이 좀 어느 정도 진척이 없다라고 하면 자기는 남은 미국의 2,600억 달러에 대한 규모의 추가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오는 물량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수제로 좀 활용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애플의 제품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관세를 매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좀 정치적인 카드로 좀 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런 좀 퍼포먼스적인 발언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이 최근에 중국의 반도체 업체 수출 제한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공정 거래를 해야지 지금 무역 분쟁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제품을 네. 수입 제한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계속해서 네. 이어져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단사 이익으로서 이제 굉장히 폭락했다가 한 2,000원 가까이에 이제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무역 분쟁이 지금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미국의 장이 이제 좀 흐름이 안 좋다라고 해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10월에 소비자 지수가 이제 시장의 예상치였던 136 그 이상인 13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내수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내 시장에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낙폭이 과대되었고 그리고 이제 12월 연말에 있어서 배당 부분에 있어서도 네. 좀 그 보신 후에 이제 네. 고배당주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전략들 찾아봤는데요. 시황 보이스 시간이었고요.